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일지도 모른다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세계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2D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시뮬레이션 우주에 관련된 SF 소설에 대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 소설이요? 예. 오늘 저희가 소개할 내용은 SF 단편 소설집 영혼의 모양으로 찻잔을 돌리면이라는 책에 실린 신의 소스 코드라는 단편입니다. 신의 소스 코드라는 제목은 저희가 다뤘던 우주 컴퓨터 이론과 뭔가 통하는 게 있어 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책에는 여러 단편들이 실려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신의 소스 코드라는 단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소설을 읽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미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한 콘텐츠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외국에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 등으로 인해 굉장히 대중화되어 버렸어요. 이 대중화되어 버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이 이론의 창시자인 닉 보스트롬 본인도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 적이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많은데 왜 신선한 느낌을 받았냐 하면은 이 가설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또는 심지어 증거가 발견됐다는 낚시에 가까운 기사나 컨텐츠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 시뮬레이션 이론이 정말 사실로 밝혀졌을 때 이때 전 세계 인류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 다룬 컨텐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부분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입니다. 확실히 저도 여러 시뮬레이션 가설에 관한 미디어들을 많이 접했지만 그런 내용을 다룬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독보적일 뿐더러 또 내용도 매우 심도가 깊은 하드 SF 소설입니다. 정말 생각해볼 내용이 많은 작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전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죠. 예. 일단 작가는 존 프롬인데 본명은 아니고 예명입니다. 이 작가는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 단편 부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면서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휴고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윤성 SF 문학상에서 2회 때 가작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문윤성 SF 문학상을 수상할 때의 작품이 오늘 다루는 신의 소스 코드입니다. 일단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읽다 보면은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물리학자라든지 성직자라든지 프로그래머, 철학자 등등. 정말 등장인물들이 다양한데요. 근데 또 듣고 보니까 브래드 피트 주연의 2013년 영화 월드 Z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랑 형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인터뷰와 다큐 형식으로 된 구성이 말이죠. 예, 좀 비슷한 점이 있죠. 또 그리고 아직 영화와 떡밥만 있는 데니얼 H. 윌슨의 소설 로보포칼립스라고 있습니다. 로보포칼립스도 기록 문서와 같은 그런 문체로 이제 작품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건 월드 워 Z의 좀비와 다르게 로봇의 반란 전쟁을 다룬 작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 여러 등장인물 중에 안나 한이라는 여성 프로그래머를 좀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여자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의 증거가 밝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가 배경이에요. 저기서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가 어떻게 밝혀지나요? 이게 중력파를 연구하던 중 어떤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정 주파수의 중력파를 중첩을 시키면은 어떠한 객체가 세계로 증식을 하는 거예요. 단순 사물 물체만이 아니라 생명체까지도요. 생명체까지도요? 예. 아니 그럼 복제인간 같은 게 생기는 겁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더요? 예, 그렇죠. 다만 이러한 증식은 4분 만에 사라져버려요. 즉 복제된 듯이 새로 생긴 객체는 4분 후에 소멸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니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난리가 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현상을 연구하던 중 중력파의 노이즈를 분석하다 보니 이게 일종의 어떤 프로그래밍 코드 같다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발견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고 결국 이 세상은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된 세상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신박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세상은 이제 엄청난 격변을 맞게 돼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도 있었지만 점점 해당 프로그램들의 코드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이제 반대론자들은 힘을 잃고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신의 소스 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스 소스 코드의 약어로 GSSC라고 이제 부르게 되지요. 근데 그 GSC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어퍼스트로피는 보통 이니셜엔 안 넣는데. 아, 그렇죠.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왜 어퍼스트로피 철자를 그 이니셜에 굳이 넣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시뮬레이션 세상이라는 증거가 밝혀지면은 종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많은 종교 신자들이 그 자신의 교리와 다르니까 신앙을 잃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새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니, 왜요? 그 자신들이 믿던 종교의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시뮬레이션이라는 증거의 발견으로 조물주가 실존한다는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시뮬레이션을 만든 사람이 조물주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기존 종교들은 기존의 교리의 해석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이 중 어떤 종교는 이름이 영과 일의 교회입니다. 비트인가요?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막 여러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막 어차피 시뮬레이션이라면서 막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막 자살도 급증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 자신들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 뭐 일명 게임 속의 NPC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러 사기꾼들도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중 이 시뮬레이션의 증거를 최초로 발견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물리학자는 더 상위 차원으로 갈 수 있다면서 투자금을 막 모으고는 먹튀하고 자취를 감춰요. 별의 별일이 다 생기겠군요. 아무튼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왔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른 후에는 이제 점차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뮬레이션인 것이 또 뭔 상관이냐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소 F워드 왓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런 비속어가 들어가는데도 이 유엔의 공식 구호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앞에서 얘기한 그 중력파 조작에 의한 그 증식 효과, 그걸 일명 여기서 버그라고 부르는데, 일명 이 버그는 처음 발견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돼요. 안정화가 됐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일종의 버그 패치다. 조물주가 이제 버그를 수정한 것으로 본 거죠. 조물주가 게임 버그 패치하듯이 버그 패치요? 예. 진짜 재밌네요. 예. 이렇게 어느 정도 사회가 이 진실에 적응을 하게 되자 이제는 그 신의 소스 코드를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 상위 차원에서 내려온 코드지만 이것도 0과 1, 즉 비트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을 해서 현 차원에서의 컴퓨터로 뭐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분석해서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새로 해석, 변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버전이 생겨나게 돼요. 뭐 유닉스나 뭐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가 뭐 수많은 변형판이 있듯이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세상에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또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이것을 이 소설에서는 이제 조물주 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진짜 그 시뮬레이션 안에 또 시뮬레이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조물주 놀이, 즉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프로그램 NPC인 걸 몰라요. 우리도 모르듯이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막 그 안에 개입해서 마구 그냥 여러 플레이들을 합니다. 그 심스나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그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임들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NPC들을 막 괴롭히고 학살하는 플레이들 하는 게이머들 있잖아요. 있죠. 그 NPC들을 가두거나 뭐 열차 일부러 탈선시키는 그 나쁜 플레이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저런 플레이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러한 조물주 놀이를 금지시켰지만 개발자들은 이미 만든 것들을 다크넷, 즉 이제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그 암암리에 운영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이 확산이 돼요. 이 중 오음월드라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어서 굉장히 돈을 번 아까 언급한 주인공 격인 안나한이라는 여자 프로그래머가 등장을 합니다. 이 게임은 그 다른 것들과 다르게 뭐 사용자가 개입해서 뭐 학살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오히려 그런 면이 또 어필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이 안나한은 10여 년가량 이 오멀드를 운영하고는 많은 돈을 벌고는 돌연 매각을 합니다. 아니 왜요? 그 돈도 엄청 벌었다면서요.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자신은 그 신앙을 버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멀드를 개발해서 조물주 놀이를 하고서는 자신에게는 다시 그 신앙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회의를 느끼고 또 남편과도 이혼하고 남편은 그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기 위해 뭐 엄청난 변호사들을 두고 막 소송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인간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다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녀와 같이 지내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 새로운 연인인데 그녀요? 주인공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아, 양성애자거든요. 아, 그래서 이미 어렸을 적에도 그 여자를 사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연인을 만나고 같이 3년 넘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연인이 짧은 한 문장의 쪽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녀를 찾기 위해 이제 탐정을 고용을 하는데 뭐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가진 돈을 아끼지 않고 써가면서 그녀의 행방을 쫓아요.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내는데 그곳이 바로 아까 말했던 최초의 시뮬레이션을 발견하고 더 상위 차원으로 가는 연구를 위해 투자금을 받아내고는 먹튀하고 사라진 그 물리학자의 연구소였습니다. 아, 사라졌다고 하셨죠? 예예. 아, 투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하긴 한 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명 그 차원 이동 연구소라고 불려요. 그렇지만 이 연구소의 수장이 사라지고 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원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게 경매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거든요. 아, 안나하는 그 자신의 재력으로 이 연구소를 인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소는 그 이미 정부 기관에서 핵심 인력과 주 연구 성과를 그 이미 빼돌린 뒤였고요. 아,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예. 그리고 자신의 연인이 여기서 더 상위 차원으로 간 것을 확인하고는 그 연인을 찾으러 자신도 상위 차원으로 갑니다. 이 이후의 얘기들은 이제 스포일러니까 내 내용은 여기까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에서 자르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예. 아, 근데 그 자연의 현상에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있다. 이거는 그 이론 물리학자 그 제임스 게이츠의 주장과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그 댓글로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그 제임스 게이츠는 끈 이론 속에 스스로 에러를 보정하는 그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다만 그 제임스 게이츠는 그 시뮬레이션 이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적 설계를 주장합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적 설계에 관해서는 또 기회 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 뭐 이것은 그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우주론 시간에 얘기했던 그 창조주들이 상위 우주, 즉 상위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올라갈수록 끝없이 그 존재할 수 있다는 자연주의적 신개보학이랑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작가가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해 정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닉 보스트롬 이론에도 그 시뮬레이션 안에 시뮬레이션 이론이 가능하다는 그 개체적 구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단편이 첫 시작은 그 수리 철학자인 버트랜드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의 그 논리 철학 논고에 대해 언급한 구절로 시작을 해요. 이 소설이. 비트겐슈타인은 이 세상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철학의 근본인데 따라서 언어로 무언가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기존의 철학은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되지요. 비트겐슈타인의 스승이기도 한 버트랜드 러셀은 그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 더 상위 언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도 더 상위 언어가 있다고요? 예. 그 상위 언어마저도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지만 또 그 언어의 상위 언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자연주의적 신개부학처럼 상위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그 종교적인 부분도 흥미로운데요. 그 신앙을 잃은 주인공이 다시 그 신앙을 찾으러 자신이 이룩한 것을 버린다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종교들이 생겨나는 것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세기말이라든지 뭐 세상이 격변하고 그러면은 신흥 종교들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 그랬었죠. 예. 그런 면에서 그 여러 소재를 간결하게 잘 푸른 작품이라고 봅니다. 이 단편 외에도 이 책 영혼의 모양으로 찻잔을 돌리면에는 그 저희들이 많이 다뤘던 뭐 인공지능, 가상현실, 뭐 복제인간, 뭐 테세우스의 배, 뭐 양자역학, 뭐 나노봇 등등 정말 그 저희 채널 재밌게 보시는 분이라면은 뭐 만족하실 만한 여러 단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여러 번 얘기했던 로버트 A 하인라인이나 아이작 아시모프 등뿐만 아니라 그렉 이건이나 테드 창 같은 그 코미디 영화에 나오는 그 테드 창 말고 네. 테드 창 같은 그 현대 하드 SF 소설 작가들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밌게 보실 작품이고 이게 또 단편들이라 부담 없이 읽기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총 망라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존 프롬 작가의 그 SF 단편 모음집 영혼의 모양으로 찻잔을 돌리면의 수록 작품인 신의 소스 코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재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